한국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만 남을 수도 있어. 얘들이 한 180만 대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완전히 한국 시장에서 지몰랄라하고 절대로 리콜 안 해주고 우리한테 버는 거 다 해외에다 갖다가 쳐 발라주는 거 아니야? 오늘은 현대, 기아, 제네시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까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까니까 저는 시선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어떤 팩트에 기반해서 자동차 산업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좀 해봤다고 할까요? 최근에 완전 라인업이 전기차로 바뀌고 있죠. 친환경차, 수소차 전체 시장이 좀 바뀌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트렌드,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글로벌 시장 보면서 국내 시장까지 들어오고 한국에 있는 브랜드들까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이런 기사들 보신 적 있죠? 깊어지는 양극화, 훨훨 나는 현대, 기아, 벼랑 끝, 르노, 쌍용, GM.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꽉 잡던 185만 대 만드는 시장에서 85%, 90%인데 지금 르쌍시에 쌍용 같은 거는 10년 동안 기사회생을 하니 많이 도와달라 마나 이러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익히 잘 나가는 차는 SM3, SM5 다 잘라내버리고 차 두세 대 모델 가지고 현재 판매하고 있잖아요. QM6 뭐 이런 거 가지고.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전략 차종이라고 했었던 중소형 SUV, 트레이블레이저 같은 거 갖다가 맞더니 완전 죽쓰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콜로라도 이런 것들도 판매 내역 보더라도 얼마 되지 않고. 그렇고 보면 르상시에는 다 날라가리고 현대, 기아, 제네시스만 185만 대 전체 시장을 다 점령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과점이나 독과점을 했었을 때 그 피해, 차량에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과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벌어서 해외에다 다 퍼다 주는 거 아닌가? 우리한테 이렇게 185만 대 시장을 다 통째로 꿀꺽해서 마진은 마진대로 다 먹고 해외에다가 갖다가 팔아 제끼는 거 아닌가? 궁금해졌어요. 같이 한번 접근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건 마켓쉐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국내 시장에서 제네시스까지 거의 100% 다 먹었다 보자 이거예요. 물론 수입차는 항상 전체 시장의 18%, 많을 때는 20% 가까이 들어오니까 그 시장 빼고 나머지를 전체를 다 먹었다 보자 이거예요. 전 세계 시장에서 그렇다면 한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은 얼마냐? 전체 시장이 1년에 8천만 대 정도. 그러면 8천만 대에 185만 대면 따져보니까 2% 정도 시장, 185만 대를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다 먹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 세계 시장의 2%밖에 못 먹는 거예요.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팔고 사는 이 시장에서 2% 살아날 수 있을까요? 2%만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현대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봤더니 작년 한 해 680만 대 팔았더라고요. 한국 시장에서 한 185만 대 팔았죠. 미국 시장에 한 126만 대 팔았어요. 중국 시장에서 한 66만 대 팔았습니다. 다 합쳐서 300만 대 조금 넘어요. 나머지 한 380만 대 시장을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이런 데서 파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의 8.5% 생산으로는 탑5 안에 들어갔습니다. 고무적이죠. 일본차 베껴 팔던 그런 나라가 전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회사로 변한 거죠. 엄청난 거죠. 자동차만큼 얘들이 최고야 생각하는 독일차의 BMW보다 훨씬 더 나은 숫자예요. 전 세계 탑5 안에 들어가지만 전체 시장의 8.5%.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 봤었을 때 현대, 기아차가 전체를 다 먹었다 하더라도 2%밖에 안 되는 시장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글로벌한 업체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기본적으로 던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선전하지 않을까? 2016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사스 이전까지는. 경에 공장이 4개인데 그때 빵빵 돌렸을 때 한 180만 대까지 돌렸습니다. 국내 시장하고 동일하게 돌아갔다는 거죠. 최근에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66만 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는 없어도 그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확대해보면 국내에 있는 183만 대는 현대 입장에서는 전체 2%에 있는 시장에서 남겨서 해외 시장을 도전을 한다?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2%를 탄탄히 지키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은 어떨까요? 2021년 5월자 동향을 보면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11% 점유율을 가져갔다. 일본이 동일본 지진이 났었을 때 일본 차들이 생산을 못 했을 때 그 자리를 치고 나가면서 현대차가 점유율 10%까지는 갔었어요. 근데 정상적인 경쟁 상황에서 11%까지 올라온 것은 처음입니다. 경쟁력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고 시장 점유율을 11% 가져갔다는 것은 10대 중에서 한 대를 현대차가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딜러들이 먼저 오다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소비자에게 뿌리는 것은 딜러들이 결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딜러들이 현대차를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26만 대면 우리 한국 시장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원점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국내에서 싹쓸이 하면서 한국에서 남긴 돈을
해외에서 들이붓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과연 그럴까요? 전체 시장 680만 대에서 18%밖에 안 돼요. 국내 시장은. 글로벌 매출이 72%, 국내 매출이 18%. 누가 보더라도 글로벌 매출에서 매출이 나와줘야 앞으로는 생존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브랜드 어마어마하죠. 이 브랜드가 하나의 이름으로 2021년 1월에 뭉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는 회사죠? 한때 미국 빅3였던 크라이슬러, 피아트, 시트로엔, 푸조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간판 브랜드죠. 찝차면 이거잖아요. 오죽 유명했으면 찝차겠어요. 찝차. 이탈리아 슈퍼카인, 알파로메오, 달릴 때 한번 쿡쿡 찌르고 달린다는 마세라티. 어느 것 하나 떨어지는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텔란티스라고 왜 뭉쳤겠습니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업체가 이렇게 뭉침으로써 세계 4위 업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에만 있는 거냐? 여러분이 지금 제 거 뭘로 보고 계시죠? 유튜브로 보고 있잖아요. 아마존도 역시 상거래 1등이잖아요. 최근에는 SK랑 합작해가지고 동네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국내에 있는 5천만 명의 인구만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도 역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영국에 있는 스마트한 전기 자동차 어라이벌도 합병했고요. 미국 자율주행차의 전문 업체인 앱티브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에 있는 수소업체하고도 결합을 했었고요. 현대도 현대 나름대로 글로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고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업체들 인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 유명한 장면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4대 업체에게 우리 미국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글로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많은 돈을 삼성도 현대도 한국에 투자를 안 하고 왜 글로벌로 나갔냐 이거죠. 여기서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르샹쉐가 없어질지도 몰라. 한국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만 남을 수도 있어. 얘들이 한 180만 대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완전히 한국 시장에서 지몰랄라하고 절대로 리콜 안 해주고 우리한테 벌은 거 다 해외에다 갖다가 쳐 발라주는 것 아니야? 라는 출발점으로 제가 시작을 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글로벌에서 문제 됐었던 것만 한국에서 다시 은근슬쩍 리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해외 시장으로 나갔을 때 경쟁이 심화돼서 더 치고받는 상황이 된다면 현대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게 될까? 니네는 없지 우리한테는 있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국뽕 같은 컨텐츠가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경험했었죠. 세계 경영이라고 얘기했었던 대우가 어떻게 됐죠? 쉐보레로 갔어요.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삼성, 손대는 것마다 다 이긴다는 삼성이 어떻게 됐죠? 네, 르노로 넘어갔어요. 쌍용은 어떻습니까? 민족의 토종 자본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 회사가 중국과 인도로 갔다가 주인을 못 만나서 거의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10년 뒤에 현대 기아차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앞으로 잘 나가겠죠. 한국 사람이 잘해요. 우리가 핸드폰도 잘 만들어요.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조선에서도 밀렸다가 다시 1등이잖아요. 거기다가 전기차에서 배터리 잘 만들죠. 최근에 미사일도 잘 만들고 우리나라 전투기도 만들잖아요. 자동차 잘 만들 거예요. 현대 기아차 5등에서 끝나지 않고 4위, 3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국내에 있어서 뭐가 문제니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스탠다드가 돼서 전 세계 1위 자동차 하라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도 나와야 되고 우리 취향에 맞게 또 사줘야 되고 글로벌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듭니다. 현대차이기 때문에 기아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할 말로 지들이 전 세계 뭐 탑3 안에 들어가겠다잖아요. 근데 글로벌에서 문제 생겼어. 그럼 국내에서 리콜 안 해주겠냐고요. 글로벌에서 잘해라고 하세요. 그래서 문제 생겼을 때 한국에서 리콜 잘 해주게. 세계에 나가서 경쟁해서 거기에서 기술 더 배워와서 한국에 와서 쓰라 이겁니다. 무작정까지도 그렇다 무작정 물고 빨고 하지 말라 이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자동차 안에 컨텐츠를 담을 것인가? 애플의 세계에 들어가면 애플의 생태계 안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세계에서 1위를 하려면 현대차도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지만 선택을 받는 기준도 나중에는 컨텐츠에 대한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해봅니다. 지금까지 현대, 기아, 제네시스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입장으로 최근의 생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거나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유카TV 정진환이었습니다.